내년 지방선거에서 함안 등 4곳의 도의원 수가 1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수 감소 때문인데 해당 지자체장과 도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경남 지역 모든 학생에게 5만 원의 교육 재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은 11월부터 첫째 자녀는 상품권, 둘째는 농산물 꾸러미, 셋째 이상 다자녀에게는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범죄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19,000건으로 지난해보다 3,000여 건 줄었습니다. 도심 속 자연을 강조하는 국제 슬로시티 김해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네, 우리의 추억을 소환해주는 한 편의 드라마가 전 세계를 열광시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1억 1,000만 가구가 봤다는 오징어 게임인데요. 달고나 뽑기도 인기를 모으면서 국내 한 인터넷 매장에서는 매출이 700%나 늘었다고 하고요. 심지어 넷플릭스가 금지된 중국에서도 불티나게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무한 경쟁 사회와 불공정한 격차 사회, 그리고 인간의 탐욕을 잘 그려낸 드라마가 대한민국의 놀이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추억을 소환해주고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게 해주는 건 좋은데 일확천금과 생존을 위해서 피 튀기는 게임을 해야 하는 건 현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니까요. 그렇죠. 자, 이제 현실 세계 뉴스 시작할까요? 헬로티비 뉴스 첫 소식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함안 등 4곳의 경남도 의원 수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 기준에 따라 선거구 인구수가 줄었다는 이유인데요. 해당 지자체와 도의원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광역의회 선거구 인구 편차 허용 기준은 3대1. 그러니까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과 가장 적은 곳이 3배 이상 차이 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경남의 인구 편차 하한선은 약 3만 2천 명. 이렇게 되면 창녕과 함안, 고성, 거창의 경남도의원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농촌과 지방을 죽이는 선거구 획정 결사 반대! 결사 반대! 결사 반대! 결사 반대! 4개 지역의 군수와 도의원들이 자리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군 지역의 광역의원 수를 줄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인구 중심의 선거구 획정은 지역 균형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도농 간의 격차만 더 커질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제도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단어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인구 중심이 아닌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여건을 감안해 형평성 있는 의원 정수 배분을 위해 광역의원들은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서 국도비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사업을 챙길 지원군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또 농어촌 지역의 의석이라는 것이 단순히 의원 한 명의 역할이 아니라 그게 이제 정책과 사업과 예산과도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얘기하고 또 농어촌 지역의 어려움들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 정치권에서 이렇게 조정한다는 것은 4개 구는 앞으로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경남도의회도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달 중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남도의회와 4개 지자체는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해 안간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경남 정치권이 농어촌 광역의원 선거구 지키기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선거구 축소 위기에 놓인 지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여론은 지금 표영민 기자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인 경남도의원 수 감소가 유력한 창녕, 함안, 고성, 거창. 도의원 축소에 대한 지역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우리 지역의 목소리를 전할 대변인은 많을수록 좋다는 의견부터 그 역할 분담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혼자서 어떤 그 세세하게 그 군정을 펼치는 게
좀 벅차지 않나. 그치?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세금 등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군의원이고 도의원이고 할 일들이 짜다가 없잖아. 전체적으로 예를 보면 주민 세금 가지고 다 그 월급을 줘야 될 파국인데, 이래 크게 봤을 때는 지금 국회의원도 줄을 파인데 줄이는 그것도 뭐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농어촌 지역의 균형 발전은 생각 않고 인구 논리로만 지역구 축소를 결정한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현재대로 뭐 유지하는 게 맞다고 지역 그 대변인으로서는 줄어들면 안 되겠네. 그 인구 뭐 기준보다 뭐 조금 뭐 작다고 해서 그 지역구를 줄인다 하는 거는 안 맞지. 이번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을 계기로 기초의원의 축소나 폐지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일로 해 나가고 그런 걸 보고 또 사람들이 찍어주는 사람 물론 있지. 힘쓰는 분도 있긴 있는데 나는 굳이 막 보위원도 있어야 되고 군의원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거 뭐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뭐 굳이 나는 안 해요. 인구 감소와 경쟁력 약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를 놓고 지역민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다슬기가 하천의 1등 청소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부패한 물고기나 이끼 등을 먹고 살면서 수질 정화작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김해에서 시민들이 모여 다슬기를 하천에 방류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계곡이나 하천에 살고 있는 다슬기. 부패한 물고기나 이끼를 먹어 하천의 청소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먹이 사슬의 기초 공급자로 생태계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바가지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1등 청소부 다슬기를 유라천에 방류하는 겁니다. 진짜 완전 좋아요. 그냥 다슬기 풀어주는 게 신기하고 좋아요.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김해 유라천 다슬기 방류 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된 지 벌써 4년째. 올해는 18,000마리의 다슬기가 하천 생태복원에 임무를 맡았습니다. 유라천의 수질 등급은 BOD 기준 1급수로 지역민들이 직접 나서 자연환경을 꾸준히 관리한 결과입니다. 유라천의 그 도시 중심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천을 좀 더 자연과 우리 주민과 공유하는 삶을 살고자 그래서 생태 환경을 복원시켜서 주민들한테 돌려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의미를 가진 국제 슬로시티를 추진하는 김해시. 유라천뿐만 아니라 지역 생태 복원에 더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거제 한 해수욕장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통영해경은 지난 10일 오후 11시쯤 거제 구조라 해수욕장에서 시신 일부가 발견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시신이 백골화가 진행된 상태로 최소 수개월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신원 확인과 주변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해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선생님들이 모두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남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은 어린이집 원장을 비롯한 교사 5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자신이 가르치던 아동 10여 명을 학대하거나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해당 어린이집 교사는 모두 6명으로 검찰 송치에서 제외된 1명은 조리사로 알려졌습니다. 경남 지역 모든 학생에게 상품권이나 농산물 꾸러미 형태의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대상은 도내 유초, 중, 고등학교 학생 41만 8천여 명으로 첫째와 셋째 자녀부터는 상품권이, 둘째 자녀에게는 농산물 꾸러미가 제공됩니다. 예산은 1인당 5만 원씩 총 210억여 원이며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도교육청은 농산물 꾸러미를 받는 둘째 자녀의 비율을 전체 학생의 30%로 파악했습니다. 합천군의회가 청정에너지 융복합 발전단지 조성사업 찬반 갈등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조정을 제안했습니다. 군의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발전단지 조성을 원한다면 합천군은 대화와 소통으로 공감대 형성에 노력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반대대책투쟁위원회는 공무원에게 돼지 분뇨를 투척하는 등의 행동을 사과하고 시위를 중단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합천 청정에너지 융복합 발전단지 조성 사업은 쌍백면과 삼가면 일대에 총 668메가와트급 발전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놓고 찬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범죄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올해 9월까지 5대 범죄에 해당하는 살인과 강도, 강간을 비롯한 절도, 폭력 범죄가 지난해 비해 모두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약 19,000건으로 지난해보다 3,000여 건이 줄어들었습니다. 경찰은 비대면 정책을 비롯해 전문적인 절도범과 살인범이 많이 검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출장 중이던 소방서 직원들이 고속도로에서 불이 난 차량의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지난 8일 오전 9시 30분쯤 김해 동부소방서 대원 6명은 출장을 가다 남해 고속도로에서 앞서가는 승용차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차량 운전자를 대피시키고 불을 껐습니다. 차량 엔진룸에서 시작된 불은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소방관들의 빠른 조치로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화재 진압에 앞장섰던 최성호 소방위는 어떤 소방관이라도 화재를 목격하면 우리처럼 행동했을 것이라며 일찍 발견한 덕분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전했습니다. 창원시는 13일 시청 시민홀에서 제25회 노인의 날을 맞아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 인원만 참석해 열린 수여식에는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모범 노인과 시민, 공무원 등 42명에게 표창패를 전달했습니다. 2021 스타트업 테크쇼가 13일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창원 관내 우수 창업가인 25곳이 참여한 스타트업 테크쇼는 벤처투자 로드쇼와 투자 상담회, 기업 제품 전시 등이 진행됐습니다. 창원시는 이번 행사로 새로운 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신기술 제품의 홍보와 판로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 경남후원회는 13일 창원시청을 방문해 방역마스크 3만 장을 허성무 시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창원시는 전달된 마스크를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관내 다문화 아동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유니세프 경남후원회는 어린이를 위한 봉사와 안전활동 등 어린이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천왕산으로 세워진 밀양 제약산 정상 표지판을 제약산으로 변경하자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밀양 지역 청년단체는 제약산 산이름 바로 세우기 운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광객과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이름 변경 서명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인 1923년 조선 총독부가 민족정기를 말살하기 위해 제약산 정상 표지석을 일본 천황을 상징하는 천왕산으로 표시했지만 광복 76년이 지나도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2,500여 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앞으로 법률 자문을 받아 산이름 바로잡기 청원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2022학년도 공립유치원교사와 초등학교 특수학교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이 평균 5.71대 1을 기록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일반 구문에는 279명 모집에 1,733명이 지원해 6.2대 1의 경쟁률을, 장애 구분에는 26명 모집에 10명이 지원해 0.3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모집은 유치원 교사로 74명 선발해 1,181명이 지원해 15.9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1차 시험은 다음 달 13일 치러지며 12월 15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